안녕하십니까. 주무진 이장입니다. 아, 오랜만이죠. 예, 뭐, 거의 방송을 거의 한 8개월 정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뭐, 이런저런 사정도 있었고, 뭐 딱히 뭐, 방송에 대한 재미를 그렇게 느끼지를 못했고,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예, 하루 수익 매일 4%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네, 그래서, 예, 방송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시간에 어떤 분석 드리는 것도 종목에 대한 분석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좀 보다가 좀 빡치는 뉴스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켰습니다. 자, 오늘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B2 3일새 4천억 주로 공포지수 7개월 만에 최대.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개인들이 빚을 내 주수익을 사는 B2가 주춤해졌다. 주가가 떨어지니까요. 뭐. 그래서 증시가 랠리를 펼치면서 작년부터 신용융자 잔고가 연일 사상 최대가 됐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쓰는 말이 뭐 주요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공여 한도 관리를 위해서 신용융자를 잇따라 중단한 것도 잔고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미래에 어쩌고 저쩌고 얘네들이 전부 다 신용융자가 소진돼서 신규 서비스를 중단한다. 그리고 뭐 어차피 신용융자를 중단한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코스피는 뭐 떨어졌다. 자, 이 뉴스가 그냥 평범한 뉴스 같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중장기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추가 매수 기회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당분간 변동성 확대 가능성 두고 단기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기준으로 삼아서 제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들은 일단은 주가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코스닥이 천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아서 폭락을 했던 뭐 언론의 말을 비자면 단어를 이용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폭락이 돼서 928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코스피도 3260을 뚫고 지금 폭락을 해서 2976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코스피는 뭐 아무리 뭐 이렇게 조금 2960선 정도에서 뭐 엄청 많이 오르고 떨어졌는데 여기서 떨어지는데 이제는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하방 압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저는 어차피 차트쟁이니까요. 차트의 흐름으로 보면은 아마 2960 정도에서 지지를 한번 죄송합니다. 2960 정도에서 맞네요. 2960 정도에서 한번 지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암만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한 2800선까지 2800에서 한 2750 정도까지 뭐 이렇게 미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죠. 이렇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는 2960 정도를 한번 저는 거의 저항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좀 길게 주식을 갖고 간다고 생각한다면 2750까지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뭐
연일 뭐 공포지수가 어떠니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다는 등 이런 식의 어감의 단어를 선택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차트상으로는 코스닥도 제가 봤을 때는 한 904 정도, 예, 904, 지금 928인데 한 904 정도에서 한번까지는 밀릴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등락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네, 조정을 받다가 그 이후에 차후에 뭐 어떤 흐름이 나오겠죠. 제가, 예,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저 그냥 차트만 분석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게 뭐 제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인데, 뭐 뉴스에서는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뉴스를 내보내고 있어요. 뭐 엄청나게 뭐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 가지고 주식을 한다. 물론 빚을 내 가지고 주식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에서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기회비용을 따져서 어떤 다른 사람의 돈을 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마치 연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오는데, 이런 뉴스는 사실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 마치 뭐 폭락할 것 같은. 사실 제가 이렇게 오히려 저는 상방향의 무게를 두고 있는 이유가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과열이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열이 돼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받겠죠. 예. 언론에서 얘기하는 폭락이 아니라 조정을 받겠죠. 당연히 조정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 뭐 삼성전자, LG전자가, 예? 삼성전자, LG가 뭐 거의 무슨 잡주처럼 하루에 막 10포인트 막 급등을 하는 막 그런 장세가 나왔기 때문에, 예, 당연히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나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예, 주식시장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과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이건 과열이 아니라 그동안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주식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보면은,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기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봤습니다. 개인들이 거의 1조씩 사들고 있어요. 아, 무섭죠. 지금 외국인이나, 자, 3개월 동안 보세요. 3개월 동안 외국인은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어. 근데 기관과 연기금 애들이 많이 팔았어. 투신도 많이 팔고. 그걸 다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어요. 최근 일주일을 보면은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3개월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팔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개인들이 많이 샀죠. 그리고 뉴스에서는 연일 사상 신용융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증시 자금 동향을 잠깐 볼게요. 증시 자금 동향을 보면은 고객 예탁금이 70조예요. 거기에 신용 잔고가 21조예요. 자, 폭락했을 때를 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그때 이제 언론의 말에 의하면, 27일부터 폭락했다고 칩시다. 그래. 26일부터 폭락했다고 칩시다. 그럼 25일에 고객 예탁금이 68조인데 신용 잔고가 21조예요. 신용 잔고가,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신용 잔고가 늘지 않는데 고객 예탁금은 점점 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주식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하면 망한다. 주식하지 마라. 그리고 주식 자기가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면 얘기도 못했어요. 창피해서. 제 옛날 생각이 나요. 제 친구가 전업 투자자를 꿈꾸는 투자자예요. 잘해요. 뭐 한 3년에 거의 뭐 500%씩 내고 막 그러네요. 근데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마이너스 80%가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50%가 될 때도 있으니까 항상 마음고생을 했죠. 그래서 둘이만 이제 주식을 하는 걸 아니까 저는 막 사람들한테 주식해라 주식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친구는 말해도 어디 가서 야 내가 주식한다는 얘기 친구들한테는 얘기하지 마 뭐 이런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요. 그만큼 주변에서 주식한다는 인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 사람들이 이제는 알아요. 아, 주식은 자기가 공부를 해서 사람들의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부동산처럼 발품을 팔고 이곳저곳 정보를 수집하면 충분히 주식도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 라는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알던 친구가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뭐 그냥 저는 옛날에는 진짜 막 침 튀기면서 주식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주식해야 된다. 최근에는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해요. 근데 그 친구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 저기, 자기가 주식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웬만하면 너 직장도 있고 열심히 와이프도 벌고 그러는데 주식 같은 거 하지 마라. 주식 같은 거 하면 마음 고생만 한다. 정말로 주식을 하려면 공부를 해서 그래서 네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그랬을 때 해라. 지금 뭐 아무나 주식 뛰어든다고 너까지 뛰어들지 말고. 저는 그러면서 아니면은 정말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걸 자기가 잘 찾아보고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걔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형도 어느 정도 알잖아. 형이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당장 제가 그랬어요. 형이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그 말이 이제는 굳이 주식을 잘 모르는 애한테 계속해서 뭐 주식해라 이런 얘기 하면 옛날에 사람들이 저 사람 주식 미쳤다. 아유 저 사람 완전 주식쟁이네. 마치 노름쟁이 보듯이 그렇게 얘기하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냥 그럼 네가 정말로 해보고 싶으면은 계좌를 하나 개설해서 그거에 10%만 한번 연습 삼아 해봐라. 한번 생각이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그 친구가 그 다음날 당장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저는 고민을 하고 애들이 생각을 할 줄 알았어요. 예전에 제가 친구들한테 침튀기 하면서 주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들이 그냥 지나가는 뭐가 짖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사고로 갖고 계시지만은 젊은 층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내가 적극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전하면서도 분산 투자. 그래서 고액의 이 예탁금이라는 게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증시가 자 코스피를 볼게요. 코스피를 보면 보세요. 2018년도 때 지금 2,500선 정도 갔다가 지금 이제 이제 약간 떨어져서 이제 과열을 좀 진정시켜야 되니까요. 지금 2,900이에요. 근데 이때 여러분 고객 예탁금을 보세요. 2018년도 제가 기억하기로 2018년도에
25조에서 30, 제일 많을 때가 30조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제 기억에 그래요. 예탁금이 이제 그만큼 증시에 들어온 돈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보면 2018년도 그때가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2018년도 1월 달에 보면, 이제 보세요. 2018년도 2월 달에 거의 30조, 예, 거의 31조 이러다가 점점, 근데 이때 30조일 때 신용장고가 11조였어요. 30%예요. 30%. 30%가 좀 넘죠. 그리고 떨어졌을 때,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자, 보세요. 그 이후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를 보면 24조인데 10조예요. 거의 40%에 육박해요. 신용장고가. 그런데 지금 고객 예탁금이 70조인데 21조예요. 옛날에 금액으로 봤을 때는 신용장고가 많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고객 예탁금으로 봤을 때 신용장고는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신용장고가 사상체, 당연하지. 사람들이 인식이 달라지고 주식시장도 이제는 하나의 투자처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분산 투자하고, 그리고 우량주에 투자하고, 그리고 길게 보고,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옛날처럼 막 불나방처럼 어디에 뛰어 들어 가지고 그냥 떨어지면 다 손절치고 이런 식의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언론에서는 맨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뉴스를 보내는 거예요. 왜? 왜 보낼까요? 자기들은 팔았기 때문이에요. 예. 아직 공매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지금 3월 달까지 저기 되고, 뭐 뉴스에 의하면 뭐 2개월 더 연장이 된다 뭐 이러는데, 예전처럼 기관 투자가들 애들이 또는 외국인 애들이 장난칠 만한 수단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식을 팔고, 자 보세요. 예. 한국 시장이 주식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바뀌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SNS를 통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우리도 이렇게 배당주에 관심을 갖고 장기 성장주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눈을 떴는데, 얘네들은 그냥 급급해서 팔고, 공매도란 수단이 없으니까 뉴스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불안을 조성하는 거예요. 왜? 다시 사야 되니까. 예. 공매도가 없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사겠어요? 일부러 떨어뜨릴 수가 없는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뉴스를 그냥 계속해서 내뱉고, 말도 안 되는 뉴스로 그냥 과열이고 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폭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죠. 더 웃긴 거는 얘네들이 뉴스에서 그래요. 뭐 서학, 뭐 오늘 그 다음에서 그런 뉴스가 또 제가 방금 본 것 같아요. 뭐 보세요. 얘네들은 다 차액 실현이라 그래. 어? 외국에서 어떻게 저쩌고 하는 애들은 뭐 차액 실현이라 그러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어? 손절이라 그래. 웃기지 않아요? 예?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뉴스를 보면서, 참 정말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후다닥 들어왔다가 후다닥 다 팔고, 파는 게 아니겠죠. 던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침부터 확 짜증이 밀려오더라고요. 예. 뉴스가, 우리나라가, 제가 이렇게 주가가 더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코스피가 지금은 과열이니까 여기서는 조정을 받아야죠.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지만 주식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냥 가면 주식시장이 튼튼한 시장이 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튼튼하게 그리고 나서 치솟는 거예요. 단숨에 뚫잖아요. 여기에 이 어마무시한 거래량을 보세요. 예전의 거래량과 비교를 해보세요. 마찬가지 어마무시한 거래량을 예전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비투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는지는 아마 길게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어차피 개인들이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그리고 조심조심 하면서 투자를 하면 되니까. 단지 뉴스에서 나오는 어감 하나로 흔들리지 마시란 얘기예요. 폭락장에서도 올라가는 주식은 올라가요. 어제 뭐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어요. 근데 보세요. 폭락장에서도 올라가는 주식들은 계속 올라가요. 단지 그 수가 많으냐 적으냐 차이지. 그래서 항상 분산 투자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뭐 하나에 몰빵했다 뭐 그런 뉴스 가끔가다 나와요. 한 주식만 오래 사가지고 뭐 대박을 터뜨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근데 그 장기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그 과정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아마 그분들도 뭐 금액으로는 그 한 종목으로만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거의 여러 개 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을 놔뒀더니 걔가 500% 600% 터졌다. 제 친구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도 그렇게 하고 여러 개 분산해서 뭐 한 종목을 갖고 갈 때 거의 300%에서 500% 정도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 익절하고 물론 저는 답답해서 그렇게 못해요. 아시잖아요. 저는 항상 그냥 짧게 자주 뭐 그런 매매를 하지 뭐 물론 길게 갖고 갈 때 있어요. 물렸을 때. 하지만 뭐 웬만하면은 그냥 짧게 익절하고 좀 더 될 것 같은 종목들 또 들어가 보고 뭐 그런 매매를 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동성이 정말 풍부해졌습니다. 이게 유동성이라는 걸 무시 못해요, 여러분. 정말로 유동성이라는 거를 절대로 무시 못해요. 아무리 죄송합니다. 그 회사가 안 좋은 뭐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도 유동성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면 그래도 올라가요. 아마 여러분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그래도 오랫동안 뭐 제가 보니까 제 구독자가 이제는 한 10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로 오랫동안 주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아실 거예요. 정말로 유동성이 중요하구나. 왜? 유동성 장세에서는 아무 거 사도 다 수익이 나. 여러분들 중에 손실이 많이 났다 그러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도 나 기본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아무리 못해도 100%좀 많으면 300%, 좀 더 많으면 뭐 그런 건 뭐 시즌이나 뭐 이런 제약주 뭐 바이오주 뭐 이런 쪽에서는 좀 더 수익률이 높으시겠죠. 그걸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어요. 옛날처럼 단타족들이 물론 단타족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주식을 상속을 한다. 자녀들에게 용돈 대신에 주식 계좌를 만들어 준다. 이런 인식이 바뀌었어요.
정말로 제가 알고 있는 누나 중에 한 분이 진짜 주식에 대한 1도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주식책을 사서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보세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월봉으로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갇혀 있었어요. 여태까지. 지금 잠깐 이제 올라갔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 저는 사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진짜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절대로 우리나라 주식은 과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을 자 보세요. 예. 지금 이제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 거지. 2000년도부터 볼게요. 2000년도에서 보면 자, 2000년도에서부터 보면 400에서 예, 1000이 됐어요. 그런데 해외 차트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다우예요. 2000년도에서 6000에서 지금 3만 왔어요. 독일 볼까요? 얘네들도 3000에서 죄송합니다. 2000년도니까 제가 얘가 2100에서 죄송합니다. 2100에서 지금 14,000이 와 있어요. 물론 뭐 일본도 2000년도에 이게 6,900에서 지금 28,000이 돼 있어요. 물론 단순 비교예요. 단순 비교지만은 우리나라 주식이 그렇게 주가가 엄청 높게 형성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주식 예탁금이 점점 들어오고 있는데 그 주식 예탁금에 비해서 신용 잔고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 B2B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강남 집값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요즘 뭐 엄청 뭐 집값이 올라서 욕 많이 먹고 있죠. 근데 예전에 제가 뭐 이런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 이게 네, 잠시만요. 이거군요. 강남 아파트 이게 거의 음마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사실 이 자료는 KBS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자료가 집값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서 사람들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여기 와 있다. 주가가 다시 이렇게 반등해서 여기 와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여기 와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나중에 뭐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어디 출처는 KBS였으니까 KBS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 주식이 이렇게 항상 변동성이 있으니까 집값이 변동성이 있는 것처럼 주식이 변동성이 있으니까 조심조심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저금리 시대예요. 저금리니까 부동자금들이 다시 말해서 유동자 그 갖고 있는 자금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뭐 수요가 어쩌고 수요가 실수요자 하지만은 심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저금리 시대에 돈이 어디에 굴려야 할지 모르고 점점 코로나 시대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주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의도가 불손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사는 그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내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한번 반박을 해볼게요. 제가 음마 아파트 지금 그
최근 실거래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음마아파트 지금 최근 실거래가예요. 예. 모든 투자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자기가 조심조심해서 해야 돼요. 하지만은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시장 장세에서는 어떠한 그런 악재도 다 묻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조심조심 해야죠. 예, 물론 조심조심 해야 돼요. 조심조심 해야지만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분산 투자하고 길게 보고 장기로 보고 그리고 괜찮은 주식들,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 그런 데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류의 이따윈 류 이런 류라고 하지 말고 이따윈 류의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따윈 류의 뉴스들 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뉴스들 그런 반박 앞으로의 어떤 주식 시장은 더 저는 사실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인식의 변화예요. 사람들의 주식에 대한 인식이 변화됐어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저금리예요. 금리가 앞으로는 상승될 거다. 뭐 대출금 금리 상승돼서 지금 물론 뭐 0.5%에서 1% 상승됨 단기적으로 조정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아직도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3% 4% 올릴 수 있겠어요? 단기 조정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저금리 시대고 시장에 엄청난 많이 돈이 풀렸어요.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 보면은 뭐 인식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부동산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예, 뭐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뉴스에서 다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액 자산가들 중에서 부동산 고액 자산가들 중에서 그들이 주식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뭐 은행 PB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대출 부동산 규제도 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올랐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자금의 일부가 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고 그런 자금들이 고객 예탁금을 늘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객 예탁금에 비해서 신용장구가 그렇게 높은 비율이 아니다. 예전보다는 낮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하고 참 어제 전 사실은 이렇게 놀았어요.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그냥 네, 차 마시고 뭐 그냥 거의 뭐 주식을 그냥 간망했어요. 그냥. 음. 제가 원래 뭐 아는 친구들한테는 그랬어요. 한 1월 말까지는 뭐 1월 달이 아니라 12월 달부터 뭐 공매도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많았어요. 제가 1월 말까지는 괜찮을 거니까 한번 봐라. 투자금을 조금씩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 살 거 1천만 원만 사고 조금 비율을 좀 조정을 해놔라. 그리고 웬만하면 그 주식을 살 때 1차, 2차, 3차에 한해서 다 사지 말고 3등분으로 나눠서 사봐라. 음, 좀 대비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주식을 이렇게 어떤 이제 이 지수를 보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뭐 미수 신용 쓰면서 막 주식을 했었어요. 지금도 신용을 쓰고 있어요, 저도. 예.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다 던졌을 거예요. 예. 던지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지 뭐 이러겠죠.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주식시장에서 자기가 예상치 않은 것들이 예상치 않는 건 아니에요. 계속 시그널이 나왔었어요. 예, 그럴 때는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가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가 밑으로 떨어지면 예, 조금씩 다시 모으는 거예요. 아무튼 예, 일단은 제가 얘가 여기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가 2960에서 뭐 얼마 앞서요. 요 정도에서 예, 지지를 받을 것 같다. 그리고 뭐 떨어지겠지만 2960 밑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2960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쟁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조금 길게 왔다 갔다 뭐 조정을 받는다 그런다면 한 2750 정도까지 예, 뭐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코스닥도 뭐 조정을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뭐 아무리 큰 조정이라고 해봤자 900선 정도에서 예, 900선 정도까지 갔다가 올라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유동성이에요. 두 번째는 4차 산업에서 예전에 어떤 우리가 주도했던 산업과 지금 주도하는 사람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 뉴스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뭐냐면은 뭐 이런 뉴스가 나오죠. 반도체 파운더리 초황 온다. 반도체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반도체 호황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뭐 반도체가 우리나라 산업을 먹여 살린다. 그리고 최근에 뭐 바이오라든가 뭐 아직은 바이오가 미비하죠. 뭐 계속 바이오 회사들은 늘어나고 있지만은, 그리고 뭐 엔터주 뭐 그리고 전기차 관련 자율주행차 관련주, 이런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고 언택트 시대가 어차피 언택트 시대는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이런 애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 우리나라 뉴스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다 합쳐도 애플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1.5배다 뭐 이런, 뭐 테슬라가 1.2배인가 뭐 이런, 그만큼 우리나라가 저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GDP로는 이제 뭐 이탈리아를 뭐 GDP가 맞나요? 1인당 국민소득인가요? 뭐 1인당 국민소득이 뭐 이탈리아를 물론 수치상이지만은 우리 G7에 가까워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물론 실질적인 성장은 아직 멀어요. 하지만 주식 자체가 앞으로의 경제를 예측하면서 가는 선행 지표다 보니까 저는 이게 조정이지, 예, 이 과열된 거를 조정을 하는 거지 절대로 이게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900선이나 코스닥이 900이라든가 코스피가 뭐 부수적으로 접근해도 한 2750, 뭐 단기적으로는 2960에서 조정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왔다 갔다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길게 보시고 분산 투자하고 우량주에서 길게 보시고 정말로 자식들에게 내가 상속한다, 예, 그런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막 이런 거 나왔다고 해가지고 계속 과열이다 시장에서 신호를 줬는데 이거 준비 안 돼가지고 다 던지고 뭐 음, 제가 뭐 사실 주식이 엉망이 되면 친구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거 뭐 갖고 있는데 뭐 해. 평소에는 연락 없다가 뭐 다 사람이 그런 거죠. 예전에는 조금 서운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저는. 예. 그 친구들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뭐 이틀 만에 마이너스 15% 맞았다. 뭐
이 기본이에요. 한 종목 갖고 이틀 만에 15%좀 적은 사람들이 한 기본적으로 한 5%에서 한 8% 정도. 예.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길게 분산 투자하고 길게 갖고 가보시면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단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공매도예요, 여러분. 왜 뉴스에서 제가 아까 아침에 보여드린 뉴스 있죠. 왜 걔네들이 그런 뉴스를 보낼까요? 지금은 공매도가 없으니까 자기들 자신이 기관이나 외국인 애들이 공매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뉴스로 자기들이 파는 주식을 되사야 되는데 살 방법이 없어. 모든 주식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어. 예, 어마무시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저거 완전 고점에서 물리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단지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 그리고 저금리, 그리고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거를 참고해서 매매를 하란 얘기지, 절대로 뭐 주식을 떨어뜨리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단지 제가 주식시장을 오래 보고 저는 차트로 투자를 하면서 애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갔구나. 얘네들이 왜 여기에 머물고 있을까? 단지 그냥 떨어지고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구나. 얘네들이 이렇게 뉴스를, 왜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를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기자애들이 주식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제가 기자애들이 주식해서 돈 벌었다고 하는 애들은, 예, 그 사전 정보, 사전에 자기들이 미리 정보를 해가지고 사서 뉴스 나올 때 파는 애들, 그런 애들밖에 못 봤어요.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애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걔네들이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뭘 하겠어요. 다 기관 애들한테 듣고 옮겨 쓰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자기들이 주식을 팔았어. 그럼 걔네들이 어떤 뉴스를 내보내겠어요? 주식이 좋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다시 사야 될 거 아니야. 나쁜 뉴스를 내보낼 수밖에 없어. 그동안 우리 한국 증시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이길 수가 없었던 그런 패턴을 다시 구사하는데 공매도가 없으니까 그런 뉴스를 보내는 거야. 웃긴 애들이 많아요. 제가 이거 다 캡처해가지고, 자 보세요. 얼마 전에 IMF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한국 시장에서 다시 공매도를 재개해서 뭐 순기능을 해야 되고, 뭐 6개월 뭐 이렇게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애들은 뭐 인도네시아하고 뭐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나, 뭐 제가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읽어가지고 뭐 정확하게 내용은 뭐 나라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뭐 그렇게 냈어요. 네. 또 뭐 이런 뉴스도 있어요. 외국인 기관에는 공매도가 주가에 거품이 끼는 것을 막는 가격 발견에 순기능이 있다고 어쩌고저쩌고, 급등한 것은 공매도가 없어서. 미친놈이에요. 한 달 만에 500포인트 이상 급등한 공매도가 없어. 이런 뉴스를 전달하는 새끼가 미친놈이에요. 죄송합니다. 좀 순간적으로. 왜냐면은 해외 차트를 보세요. 그럼 얘네들은 공매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얘네들은 공매도가 없어가지고, 예? 여기 얘네들은 공매도가 있는데도 이러고 있어요. 이게 다우예요. 예? 마치 공매도가 없어가지고 시장 상황이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얼마나 이게 정말 말이 이런 식으로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느 정도 제 방송을 오랫동안 그래도 들으셨던 분들은 주식시장의 생리를 아니까. 하지만 주린이라고 얘기하는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거 들으면은 뭐 어쩌 이렇게 얘기하는. 네? 보세요. 왜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한마디 또 하느냐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어떤 뉴스에 나온 거예요. 무차익 공매도나 편법 공매도만이 문제에서 그게 뭐 법으로 개정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세요. 증거금 차이가 있어서, 증거금 우리는 그렇잖아요. 신용을 1,000만 원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1,500만 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는 아예 그냥 그게 없어. 그냥 수수료만 내면 돼. 예. 뭐 법적으로 뭐 제도 정비를 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무차익 공매도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얘네 자체가 게임이 안 돼. 여기 보세요. 여기 그 이제 공매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올린 글이에요. 공매도 신용거래 자료를 분석했는데 공매도 금액이, 수익금이 그러니까 2016년도에서 2019년도까지예요. 9천억이에요. 신용거래 230억이에요. 39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들이 지금 다시 주식을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런 쓰레기 뉴스를 보내는 거예요. 공포지수가 어떻다는. 여러분 분산 투자하시고 괜찮은 주식에 투자하시면, 길게 보시면은 절대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과열일 수는 있어요. 예, 모든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도 다 과열이 될 수는 있어. 하지만 바뀌고 있어요, 인식이. 예. 주식 예탁금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직 주식 예탁금에 비해서 신용으로 들어온 비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맨날 뉴스에서 난리를 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단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시고 적절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길게 한번 갖고 가 보세요. 예. 그러면 절대로 어, 오히려 좀, 옛날에는 뭐 주식 때문에 뭐 한강을 가야 된다. 아, 저도 한강, 뭐 사람들이 하도 한강을 가야 된다 그래서 한강을 한번 가봤어요. 주식 때문에. 아, 근데 그렇더라고요. 한강에 가니까 뭐 나쁜 생각보다는, 아, 참 마음이 탁 트이는 게, 그래, 조금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조금은 진짜 걸어서 갔어요. 예, 거기까지 뭐 택시를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지하철역에 내려서 걸어서 갔는데, 음, 한 번씩 갔다 와 보는 것도 좋아요. 예, 단지 예, 거기서 무슨 나쁜 생각은 먹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은 저렇게 뻥 뚫려 있는 저 앞에 배경을 보면서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천천히 자기가, 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은 천천히, 그리고 조금은 비우면서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그런 생각 들어요, 진짜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3번 정도 갔어요. 3번 정도 갔는데 갈 때마다, 아, 내가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 다리도 아프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렇지만은 반성은 많이 했어요. 예, 반성은 참 많이 했어요. 아, 내가 돌이켜 보니까 조금 잘못을 많이 한 것 같다 이런 생각했어요. 아무튼 제가, 예, 뭐 아침부터 이렇게 방송을 켜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투자는 다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예, 자기가 얼마큼, 뭐 우리가 뭐 얕게 주식을 해라, 뭐 투자도 얕게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투자는 사나이가 없어요, 여러분. 예, 나는 한 방에 이런 거 없어요. 그 사나이도 자기 계좌가 점점 마이너스가 되면은 사나이가 사나이가 되지 않아요. 예, 항상 얕게, 예, 자기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사실 저는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방송을, 제가 올렸던 방송을 다 지웠어요. 예, 지운 거는 개인적으로, 아, 내 실력이 미천한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음, 아무리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아, 그래도 맞춘 게 더 많다고 막
옛날에 막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너무 허접한 분석이었고, 그리고 오히려 제 분석이 틀려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사죄하는 마음에서 다 지워버렸어요. 예. 그리고 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은 하루에 4% 정도 수익이 나올 때까지는 뭐 단타든 장기든 매일매일 하루에 제가 투자한 금액의 4% 이상 수익이 나오기 전까지는 방송을 올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저번에 술 먹고 방송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뭐 아마 바로 지웠지만은 그냥 한번 그냥 그 알림톡을 해놓으신 분들은 뭐 태용로직스 제가 태용로직스 좋아 보여서 그때 한번 살짝 방송을 올렸다가 아침에 바로 지워버렸어요. 내가 약속한 게 분명히 4%인데 아직 4%도 나오지 않는 실력인데 굳이 뭐 재밌지도 않은 방송인데 술 먹고 원래 술 먹으면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뭐 심지어는 술 먹고 헤어진 여자친구도 생각이 난다는데 예전에 재밌었던 뭐 주식 분석이 왜 제가 생각이 안 났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뭐 저는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시겠지만 제가 500만 원 갖고 단타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게 뭐 1000만 원, 500만 원 더 넣어서 1000만 원으로 열심히 뭐 더 하고 있다. 뭐 그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직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물론 뭐 다른 분들 수익률 정도는 돼요. 근데 제가 원하는 수익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뭐 한 달에 4% 정도의 수익률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열심히 단타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그냥 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뭐 하루 매매 금액이잖아요. 하루 매매 금액인데 보세요. 그냥 4%가 나오기는커녕 거의 뭐 아직도 1% 어떤 때는 뭐 어제 2,000원 벌었어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2% 정도 나오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매일매일 좀 이렇게 뭐 그냥 꾸준하게 연습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이거는 그냥 그때 저거예요. 계좌가 뭐 좀 단타로 샀는데 조금 괜찮아서 뭐 코리아 센터라는 종목인데 갑자기 무상증자가 나와서 무상증자 뉴스 때문에 이거는 그 갖고 있던 거를 팔고 무상증자 나온 거를 팔고 그 다음날 또 팔고 뭐 이래서 이게 나온 거고 거의 뭐 그거 외에는 그냥 다 단타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때가 아마 조금 수익률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가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나 뭐 이랬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은 제가 방송을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4%가 되면은 돌아오겠다. 아직 4%가 돼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4%가 됐을 때 반드시 다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거 보여드렸다고 제가 뭐 제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댓글도 막아놨고 뭐 옛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화번호도 다 지웠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열심히 혼자서 공부하고 있고 그 공부가 완성이 되면 그때는 제가 다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방송이 돼서 정말로 조금 주식으로 힘들고 그래도 예전에는 어떤 조금이라도 꿈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이 꿈쟁이라고 생각해요. 소박한 꿈. 내가 열심히 일도 하지만 조금의 내 투자금, 내가 종잣돈 조금 모아놓은 거로 우리 애들한테 소고기 한 근 사주고 싶다. 일주일에 한 번은. 이런 생각으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반드시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주식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다. 물론 경기는 안 좋아요.
하지만 앞으로 경기가 물론 리스크를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이 뭐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가 또는 뭐 코로나가 어느 정도 백신 효과가 있어서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 하지만 아직은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선행 지표인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만약에 오히려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주식을 팔아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 오히려 주식이라는 게 소문과 뉴스를 소문에서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종식 뉴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중에 유동성은 풍부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보던 어떤 주식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언택트 시대의 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발빠르고 뭐 우리나라 왜 예전부터 뭐 케이팝 하고 엔터 관련주들이 그렇게 그때 분석하는 것들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냄비근성 나쁘게 얘기하면 냄비근성이고 금방금방 적응해가지고 또 쉽게 잊지만은 음, 오히려 언택트 시대에는 그런 산업들이 곽강을 받는 산업들이 많으니까 한번 길게 보고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물론 제 말에 현혹되실 필요도 없어요. 본인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아무튼 조심조심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문진 이장이었습니다.